자, 반갑습니다. 8월 9일 이동우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미국의 신용등급에 이어서 은행 쪽에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 소식을 어제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 출발했던 게 모두 다 반납이 됐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분위기상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낙폭이 과대했고 이제 주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또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내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 대기 속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장중에 중국의 수출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두 번 정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국의 수출 부진은 이제 디플레를 좀 우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 수출 부진이 나올 때마다 중국은 하루나 이틀 이내에 경기 부양책이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역시나 길게 가지 않을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쪽은 어제 초반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가 초전도체가 이제 진위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급락을 좀 보였고, 그로 인해서 2차전지가 다시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여전히 장중 변동성과 시장의 수치를 조금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좀 나왔고요. 화장품 엔터, 그다음에 AI나 로봇 등이 이제 반등을 조금 주목하면서 이제 좀 봐야 될 형태로 좀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제 시작 전에 미국 신용은행 등급, 은행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을 했고요. 10개 정도 했고, 11개 정도가 다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몇 개 정도의 추가적으로 이제 단계 하향을 조금 예고를 하게 되면서 무디스발 은행 신용등급도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은행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소식은 올해 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발 파산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재부각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조금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막아놓은 형태고, 그게 이제 조금 후폭풍으로 이제서야 이제 등급 하향 조정 소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차인 것 같고, 이미 올해 초에 이제 그 리스크를 조금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조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갈 조짐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CPI가 이제 10일날 발표가 됩니다.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에 이제 3.0에서 3.3% 정도까지 좀 올라가는 걸로 좀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근원 CPI는 4.8에서 4.7%, 에너지나 식료품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큰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조금은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3%대까지 근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시간적인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막바지에 달아달았다는 견해들이 조금 많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급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좀 오랜 시간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는 특별한 사항들이 나왔을 때 한번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9월 FOMC 회의에서도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제 그게 좀 발표가 될 텐데,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CPI나 PPI가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앞서서 이제 그랬고,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반등을 좀 볼 수 있고,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계속 하락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 시장 반등들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경기 회복력에 따라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유효한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한 부분도 어렵지만 미국을 먼저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어제 일라일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으로는 그나마 바이오 쪽이 그나마 강세였고, 2차전지 쪽은 국내 쪽에 어제 반등이 좀 나왔건 부분들이 아침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터, 조선, 화장품 최근에 이제 강세였고, 자동차 부품 쪽은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반등에 대한 기운들을 좀 볼 수 있을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고 2차전지와 뭐 초전도체는 뭐 막판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선기자재 요 정도가 이제 강세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히려 시장을 조금 내릴 만한 뉴스도 좀 있었던 것 뿐이고, 일단 시장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10월 5일 테크데이죠. 2월 2023 행사에서 아마 발표할 예정이라고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파두, 뭐 자람테크, 코아시아, 뭐 ALT 등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미 CMTC 쪽, 메릴랜드에서 이제 그 학회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LK99가 초전도체에 대한 부인을 하게 되면서 오후 들어서 2시 들어서 서남, 모비스, 뭐 고려제강, 덕성, 원익PNE, 파워로직스 등이 대거 급락세를 좀 보이거나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2시 전후로 해서가 아니라 이제 1시부터 해서는 정부에서도 테마주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서, 최근에 뭐 2차전지와는 다르게 이제 초전도체는 이제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테마주로서의 부담감을 조금 안고 있는데, 거기에 부인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같이 맞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 오후에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오후 들어서 이제 초전도체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후 들어서 바로 2시부터 급락세를 보면서 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에 여객 수요가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들, 그리고 2분기에 호실적을 좀 발표한 항공사들이 좀 많아지면서 항공주들이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고요. 뭐 대한항공, 에어부산, 한진칼,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 등이 이렇탈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솔은 이제 중국 내의 코발트 1위 업체이죠. 화유 코발트와 중국 내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웰크론한텍, 뭐 DA테크, 하나기술, 포스코홀딩스, 뭐 세비캠 등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한번 말씀드렸었죠. 폐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을 뭐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으면 10년이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확장 시기가 2021년 정도라고 해도 가장 빨라도 2025년, 2026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3년 동안 배터리만 모은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간의 이 불안감들을 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LG엔솔은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드니까 그걸 이제 향후에 활용하겠다라는 주의로 이제 투자의 개념인 거지, 당장 저것들이 돈을 크게 벌어들인다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뭐 오늘도 시장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쪽에 지노믹트리, 재룡전기, 그리고 엘리어트 쪽에서는 유로메카, KSP, CMG 제약, 진영 등이 이제 낙폭과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많죠. 바이오 쪽, 뭐 로봇, 그리고 조선, 제약, 뭐 화장품 이런 쪽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주된 업종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차트 보고 어제 종목들도 같이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도 어제는 뭐 또다시 2차전지에 다시 쏠림이 좀 있었는데요.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도 괜찮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노목트리가 이제 17,000원대부터 다시 드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캔들이 겹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 매수 자리는 왔었고요. 18,000원 중반대 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가와 저가 사이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17,000원 후반대 깨지 않으시면 우상향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우상향 그대로 좀 이어가시면 되고, 뭐 이번 주와 지난 주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그대로 느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택은 어제 매수를 막판에 하셨으면 좋고, 오전에 상승 출발 애매하게 했다면 충분히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뭐 막판에 들어가시는 그 자리가 나왔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어제도 약세였기 때문에 뭐 쉽게 이제 반등은 나오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자리상으로는 공략은 가능했고, 다만 이제 시가가 떴다고 해서 시가에서 바로 공략하면
이렇게 죽는 자리들이 최근에 좀 많다는 거 공략들 하시더라도 어제 뭐 막판에 들어가셨으면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 상태로 오늘 아침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루다. 뭐 오히려 이루다 같은 경우가 뭐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해서 조금 애매했다가 아침에 다시 흔들어주는 자리에서 짧게 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 그게 이제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역시나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밑으로 오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뭐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는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하셨거나 오늘 아침까지 매수를 보고 행동을 하셔도 나쁘진 않은 자리 같습니다. 뭐 어제 대부분 업종들이 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휴비츠 뭐 어제 엊그저께 다 똑같은 자리인데요. 뭐 거래량은 줄었고, 뭐 전일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뭐 소폭 매수권으로 들어왔을 수 있는 자리가 왔죠. 아침에 바로 내려서 출발했고 그 반등 자리가 조금 왔었고요. 뭐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공략은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 조금 보시고 어제와 엊그저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는 걸로. 자, 그리고 뷰티스킨을 어제 시가가 안 떴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시가 뜨고 나니까 아침 시가가 딱 10분 이내에 시세가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아침 시가 떠오르면 10분 이내에 시가가 죽어버리니까 뭐 공략이 10분 이내에 끝내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제 종목들은 거기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셔야지 아침 시가에서 쭉 뽑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들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잘 지켜내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지켜낸다면 다시 공략은 가능한데요. 일단 뭐 23,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3,000원 초반에서 22,000원 후반대 다시 공략 가능한지 오늘 저점 지지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TC 바이오 뭐 엊그제 올랐지만 어제 내려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내림세였고, 뭐 하루종일 내림세였기 때문에 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고, 뭐 CTC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나 누보 이게 흑해 곡물 협정 때문에 이제 물가 오르고 뭐 식료품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다시 그게 좀 반납이 됐고요. 뭐 오늘 자리를 다시 만들어 놓는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단 차트는 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 자리도 없었지만 불안한 자리로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일단 매수보다는 이제 관망세나 조금 다시 자리 만들어지는 거 보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가랑 저가 다시 보시면 되고요. 뭐 아래쪽으로는 17,000원 중후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보시고, 뭐 어제 엊그저께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천천히 위쪽으로 상향 조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룡전기가 어렵게 다시 고가 돌파를 했고요. 뭐 오늘 양봉으로 다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아침 시가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상승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가 상승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혹시라도 캔들이 겹쳐서 23,000원 초반에서 22,000원 후반대가 온다면 한 번 더 공략은 가능하고요. 뭐 22,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어느덧 5,000원 하는 종목이 벌써 25,000원까지 갔는데요. 뭐 상승 추세가 쉽게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메카 최근에 AI나 로봇 종목들도 하나둘씩 AI 쪽에선 솔트룩스가 크게 제가 수익을 드리고 2배 가까이 좀 움직였었죠. 뭐 2배 24,000원이었던 게 48,000원까지 움직였었고, 이번에는 AI와 함께 로봇 쪽 같이 보시고 있는데 뉴로메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36,000원 초중반대 보시고요. 뭐 35,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4만원대 돌파와 함께 앞선 고점들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SP 뭐 앞서서 2,700원대 한번 지난주에 한번 드리고 나서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고, 최근에 뭐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과 함께 제가 조선기자재는 여러 번 추천도 많이 드렸고 우상향 하는 종목들 빨리 포트에 진입을 해 놓으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조선기자재 쪽 하이로코리아, 뭐 탄광밴드, 태광, 뭐 BMT 모두 다 최근에 연중식 고가를 돌파를 했고, 역시나 얘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연중식
중심고가는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2019년에 돌파까지도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되고, 약간 중소형주라는 단점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은 좋지 않을 쪽보다는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시가가 너무 많이 떠버리면 어렵지만 시가가 겹쳐서 간다면 3,200원 중반이랑 초반대 다시 공략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앞서서 긴 윗꼬리가 있었던 그 자리 3,700~800원대까지 다시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MG 제약,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박스권은 돌파를 했고 박스권 내에서 돌파한 이후에 이제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2,400원대를 약간 조정권의 박스권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고요. 2,500원 초반 그리고 2,400원 후반대 중반대까지 좀 보시고 2,400원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번 더 2,800원에서 3,000원대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영. 최근에 상한가가 한 방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눌림목이었고 오늘까지는 좀 쉴 수 있는데 어제 시가랑 저가 사이 그리고 저가 수준은 5,100원, 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들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어제 고점이나 월요일날 고점 기준으로 돌파하는지 이어가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도 그렇고 이렇다 할 호재가 없고 CPI는 또 기다려야 되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겹쳐진 상황에서 호재는 없고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둘씩 소멸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잘 설정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